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 구혜림입니다. 벌써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굉장히 컸는데요. 이러한 현상 다음 주까지 지속된다고 하니까요. 한절기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즐겁게 경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소희, 장진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미증시부터 먼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럼프의 관세 전쟁, 이제는 한 발 뒤로 물러난 것 같습니다. 3대 지수도 이에 화답하듯이 모두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밤 미증시 알아볼까요? 네, 간밤 뉴욕 증시 오랜만에 화색을 띄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투척했다가 유예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3대 지수 4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먼저 다우존스 1.14% 오른 43,006.59포인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나스닥은 1.46% 오르면서 18,552선에서 마쳤고요. S&P 500도 1.12% 상승하면서 5,842.63으로 거래 종료했습니다. 오늘 3대 지수 모두 장 초반부터 상승세 보이다가 중간에 잠깐 주춤하는가 했더니 그래도 다시 반등해주면서 일제히 1% 넘는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그럼 글로벌 뉴스 보시면서 오늘 시장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장 시작에서는 조금 혼란스러운 분위기였는데요. 먼저 미국의 2월 민간 고용이 7만 7천 건 증가에 그치면서 지난해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수치를 발표했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들이 채용을 주저하면서 경기 하강 우려가 커졌었는데요. 이번 민간 고용 수치는 18만 6천 건 늘어났던 지난 1월을 큰 폭으로 하회한 건 물론이고요. 시장 예상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시선이 많았습니다. 다만 PMI는 ISM이 53.2, S&P 글로벌이 51을 기록하면서 사전에 발표됐던 예상치를 모두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PMI가 개선세를 보이면서 경기 둔화 우려를 다독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에 북중미 3개국 관세 행방에 모든 주목이 쏠리면서 오늘 시장 출발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자동차 업종에 한 달간 관세를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백악관이 추가 관세 면제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관세 갈등은 어느 정도 일단락된 상황이었고요. 트럼프 행정부는 빅3 자동차 업체와 통화를 한 뒤에 관세 유예 조치를 내놨습니다. 미 완성차 기업들은 일단 한 달 동안 25%의 관세 폭탄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는데요. 여기에 레빗 대변인이 추가 관세 면제 가능성 또한 시사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을 후속 경감 조치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와 50분간 통화하고 통화에서 관세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단속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에 캐나다의 지스탱 트리도가 관세와 관련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묻기 위해 전화했다면서 그 통화는 다소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끝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현지 시간 6일 오전 세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도 통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페드는 베이지북에서 관세로 인한 인플레 우려를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발 관세의 불확실성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크게 증가했다는 페드의 경기 진단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번 베이지북 보고서에서는 석유화학 제품부터 사무용 장비에 이르기까지 제조업 담당자들은 무역 정책 변화에 대한 잠재적 영향의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면서 대부분 지역의 담당자는 잠재적 관세로 인해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가격을 인상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써 있는데요. 베이지북은 많은 기업들이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지적을 했고 또 관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기업들의 관세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거듭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우려들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 미증시는 관세 유예 소식에 기분 좋은 상승을 보여줬고요. 히트맵 보시면 확실히 장이 전반적으로 올라와 준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요. 에너지와 유틸리티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올랐는데요. 임의 소비재와 의료건강, 산업, 부동산 기술, 통신 서비스는 1% 이상 상승했고 소재는 2.63% 급등했습니다. 또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의 주가 상승세도 확실하게
보이는데요. 관세 유예 덕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포드모터스는 5.81%, 제너럴모터스는 7.16%, 스텔란티스는 9.24% 뛰었고요. 오늘 M7도 애플을 제외하고는 모두 강세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3.19% 가장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아마존과 메타도 2%대 상승했습니다. 테슬라도 2.6% 올랐는데요. 또 엔비디아는 1.13% 상승했습니다. 관련해서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보였는데요. TSMC는 2.38%, 브로드컴도 2.19%나 올랐고요. 퀄컴도 2.61%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늘 2.09%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럼 오늘 M7 기업 주요 뉴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국 규제 당국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챗GPT 개발사인 오픈 AI 간 파트너십에 대한 검토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CMA는 23년 체결된 양사 간 계약이 인수합병 규정에 따른 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약 14개월간의 심사 끝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와의 협력 및 지속적인 발전이 시장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 소식인데요.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독일 판매량이 1년 사이에 4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독일에 신규 등록된 테슬라 차량은 1,429대로 지난해 2월에 6,038대보다 76.3%나 감소한 수치인데요. 전체 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같은 기간 2.8%에서 0.7%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플 소식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애플이 맥북 에어의 새로운 모델을 발표했는데요. 새 모델에는 이전 모델인 M3 칩보다 더 빨라진 M4 칩과 업그레이드된 화상회의 카메라가 탑재됐습니다. 이번 신제품은 3월 12일부터 판매될 예정인데요. 눈에 띄는 점은 이전 모델보다 $100나 내렸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적용하면서 전자제품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오히려 내린 가격입니다. 말레이시아나 베트남에서 생산된 제품은 중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피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번 새 모델이 어디에서 조립됐는지 애플은 아직까지 밝히진 않은 상황인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글이 검색 시장 독점 해소를 목적으로 전임 정부가 제안했던 웹브라우저 크롬 강제 매각 방안을 철회해달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알파벳 산하 구글의 고위 임원들이 지난주 트럼프 행정부의 관계자들과 만나 크롬 강제 매각 방안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미증시 전체적으로 잘 살펴주셨습니다. 이 미증시 안에서도 관세와 연관된 자동차 관련주가 특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르는 모습 보였고요. 그 구성 종목 30개 가운데 1개 종목을 빼고는 모두 다 올랐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간밤에 미증시 분위기가 너무 좋았는데요. 오늘은 미국의 여러 가지 이슈들과 연동돼서 움직이는 국내 특징주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연속되는 흐름 이어가고 있는 테마입니다. 이제는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해서는 조금은 악재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반면에 반대급부로 철강 쪽에는 또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셨다고요? 네, 오늘 저는요, 우리 오늘 시장, 우리 증시를 단단하게 지지해 주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철강주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증시 미국에서 알래스카주의 천연가스관 사업 기대감에 국내 강간과 밸브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는 한국 기업이 미국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에 참여할 것이란 기대감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워싱턴 DC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에서 우리 행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 중 하나인 알래스카에 거대한 천연 가스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 등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파트너가 되고 싶어 한다고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조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철강사업 지원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언급을 시사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경북 포스코의 포항제철소에서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의 철강 산업은 제조업 생산의 6.7%, 수출의 5.6%를 차지하는 만큼 국가기관 산업인 만큼 국가 차원의 보호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랜만에 관세의 영향으로 주춤했던 이 철강주가 들썩였는데요. 특히 세아제강은 장중 21만 7천 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세아제강은 현재 4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이 세아제강뿐만 아니라요, 철강주 전체적으로 동양철관이 14%대, 세아제강 지주가 6%대 상승을 했고요. 포스코홀딩스는 7%대 올라왔습니다. 현대제철은 10% 가까이 올라와주는 등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해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투자 분석실은 현재 알래스카주에 LNG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 가스 처리 공장에서 액화 시설까지 가스관 길이만 약 1,300km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이 사업을 포함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늘 세아제강은 연일 상승세를 보였고 윗꼬리를 좀 길게 달리기는 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가로는 21만 7,500원, 20%까지 가까이 올라와 줬었는데 윗꼬리를 좀 달고 내려오며 종가로는 9.57% 상승한 19만 8천 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관광 업체들까지 함께 살펴주셨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연속적인 흐름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관광 업체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라인, 이 철강의 파이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특히 중소형주 위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저희가 신문을 볼 때 경제 뉴스 어떤 것들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 이 내용 핵심만 뽑아서 전해드린다고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뉴스들은요. 첫 번째 뉴스, 미국발 무역전쟁, 동맹 약화에 달러 안전자산 지위 흔들린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등 유럽에 대한 군사적 안보 지원을 줄이는 대신 관세 장벽을 쌓으면서 달러의 안전자산 지위가 뿌리채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축통화국으로서 경제적, 군사적으로 해야 할 역할을 줄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라는 점에서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약달러 기조를 만들기 위해 제2플라자 합의와 같은 인위적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트럼프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달러 약세가 광범위하게 펼쳐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도이체방크는 보고서를 통해 세계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규모와 속도가 너무 크고 빨라서 달러가 안전자산 지위를 잃을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유럽에 대한 안보 뒷받침과 규칙에 기반한 자유무역에 대한 존중은 이제 근본적으로 도전받고 있다면서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달러에 대한 훨씬 더 광범위한 약세 추세가 전개될 가능성에 열린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도 이런 조짐이 감지됐는데요. 미국의 관세 조치 발표 이후인 달러 인덱스는 107.61달러에서 105.53까지 하락하면서 약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줄이면서 해당 국가들의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 비중이 약 30%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유럽이 이에 맞서 방위비 증액을 발표하자 유로화 가치는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다음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독일 안보 독립 속도 높인다. 국방 특별기금 5천억 유로 결성. 유럽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이 군비 확충과 인프라 투자를 위해 5천억 유로, 하나로 약 768조 원 규모의 특별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독일 연방정부 예산을 넘어서는 수준인데요. 현재 연립정부 구성을 협상 중인 기독민주당, 기독사회당연합과 사회민주당은 이에 합의하고 향후 10년간 특별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국방비 증액을 위해 부채 한도 규정을 완화한다는 점인데요. 독일은 현재 GDP의 0.35% 이상 신규 부채를 발행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GDP의 1% 이상으로 확대해 국방 예산을 늘릴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국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대한 안보 분담을 요구하고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중단하는 등 국제 정세가 급변하면서 독일 역시 자체적인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EU 차원에서도 대응이 나왔는데요.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유럽 국가들의 방위비 증액을 촉진하기 위해 최소 8천억 유로 규모의 유럽 재무장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EU 예산 1,500억 유로를 활용해 회원국들이 방공체계, 미사일, 드론 등 무기 조달을 위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전반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 유럽이 자체적인 국방 역량을 강화하면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독일이 이번 국방 특별기금을 빠르게 추진하면서 향후 유럽 안보 정책에도 상당히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트럼프 효과에 날았다. 러펀드 3개월 최대 40%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당선된 이후 각종 러시아 펀드의 수익률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종전 압박을 구체화하면서부터 수익률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금융정보업체인 FN가이드에 따르면 설정액 10억 원 이상인 러시아 주식형 펀드 9개의 3개월 평균 수익률은 21.91%에 달했습니다. 이는 FN가이드가 집계하는 20개 지역별 펀드 등 펀드 중에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인데요.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신흥 유럽 지역과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은 기간 해외 주식형 펀드 전체 평균 수익률이 0.82%에 그친 것과 비교한다면 러시아 펀드의 상승세가 굉장히 두드러지는데요. 이런 상승세는 러시아 주식시장과 루블화 가치의 동반 상승 덕분입니다. 지난 2월 한 달간 모스크바 증권거래소의 RTS 지수는 20.31% 올랐고요. 루블화는 달러 대비 9.33%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러 회담에서 경제 협력 가능성이 논의된 점과 트럼프 행정부의 종전 협상 가속화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다만 유럽연합의 경제 제재, 노동력 부족, 유럽연합의 경제 제재, 노동력 부족, 또 인플레이션 등으로 러시아 경제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나친 낙관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한국 알래스카 가스관 건설 참여, 트럼프 덕에 웃은 강관, LNG주. 어제 국내 증시에서는 LNG와 석유화학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불어온 정책 훈풍 덕분인데요. 어제 동양철강과 하이스틸이 각각 가격 제한폭 30%, 29.97%까지 상승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15.31%, DK락도 15% 넘게 올랐습니다. 삼성중공업도 5.34%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알래스카 가스관 건설 발표가 있었습니다. 1,300km 길이의 가스관 프로젝트에 한국과 일본이 대규모 투자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관련 업종의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또 중국이 경기 부양 의지를 강조하면서 석유화학 업종도 반등해줬습니다. 롯데케미칼은 18.03%, 롯데정밀화학도 9.44% 올랐고요. 대한유화도 9.48% 상승했는데요. 중국의 내수 확대가 석유화학 제품 수요를 늘려 국내 기업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뜨거운 방산 원전주, 비투gem이 몰려든다라는 제목의 뉴스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주춤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 거래주 규모는 연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주도했던 반도체와 2차 전지 종목에서 벗어나서 방산, 원전, 조선과 같은 트럼프 수혜 업종으로 투자금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개인들은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중공업,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산, 원전, 조선 관련 종목의 신용 융자 잔액을 대폭 늘렸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원전 정책과 웨스팅하우스 한수원 분쟁 종결에 힘입어 주도주로 부상했고요. 그러면서 지난달 신용 융자 잔액이 849억 원 증가하면서 코스피 종목 중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삼성중공업은 LNG 수출 확대 기대감 속에서 463억 원의 신용 융자를 기록했고요.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역시 방산산업 성장 기대감에 힘입어 비투 규모가 커졌습니다. 반면 반도체 2차 전지 업종에서는 신용 융자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는 여전히 5만 전자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지난달 신용 잔액이 656억 원 감소했고요. 2차 전지 업종 역시 업황 둔화 우려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뉴스 자세하게 잘 짚어주셨습니다.
이 뉴스를 보니까요, 최근 들어서 유럽에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 이제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겠다라고 하면서 각국에 대한 안보에 이제는 신경을 많이 쓰지 않고 자금도 예전만큼 많이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에 대한 대체제라고나 할까요? 유럽 시장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럽과 관련된 내용도 종종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국의 축제, 전시, 하프를 알아가는 시간이죠.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자, 오늘 어디로 갈지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저 진현 아나운서 오늘 핑크색 의상을 입고 오셨는데 벚꽃을 보러 가나요? 네, 저도 의상에서 힌트를 좀 드렸는데요. 이렇게 핑크색, 봄 드디어 기다리던 벚꽃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벚꽃의 명소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우리 앵커님들 벚꽃 명소 하면 떠오르는 곳 있으신가요? 저는 아무래도 여의도 윤중로가 가장 유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정말 대표적인 곳이잖아요. 저는 또 저희 이 어디 갈까 코너에서 소개해드린 진해가 또 생각이 나는데요. 여의도, 진해 이렇게 다 각자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먼 곳으로 찾아가지 않고 또 이제 대학이 있다 보니까 여의도 정말 많이 찾아가시죠.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도 원래는 여의도 벚꽃축제 가장 먼저 떠올랐는데 혹시 여러분 여의도 벚꽃축제보다 3배나 큰 규모의 벚꽃이 즐비해 있는 곳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오늘 준비해온 소식은요. 저는 오늘 전국에서 가장 빠른 벚꽃이자 국내 최대의 야간 벚꽃을 즐길 수 있는 대구 이월드의 벚꽃축제 블라썸 피크닉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이월드의 벚꽃 마을은요, 낮에도 핑크빛으로 정말 예쁘지만 밤에는 화려한 빛으로 물든 환상적인 뷰를 보실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올해에는 개장 30주년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와 볼거리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벚꽃 하면 또 사진 빠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모두 인생사진 벚꽃으로 건지셔야 될 텐데 이번 벚꽃 축제에서는요. 누구라도 눈에 띄는 사진을 남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놀이공원 안에 있는 놀이기구와 벚꽃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 이월드 블라썸 피크닉만의 감성 넘치는 사진을 건지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벚꽃 이외에도 포시즌 가든에서는요. 튤립 백만송이를 비롯해 다이나믹 힐, 로맨틱 힐, 그리고 주주팜의 비비프렌즈 가든에서 다양한 종류의 봄꽃들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와, 사진이 너무 예뻐서 저도 사진 남겨보고 싶은데요. 사실 제가 한 번도 벚꽃 시즌에 가본 적이 없어요. 어머. 그래서 혹시 언제 가야 벚꽃 사진을 남길 수 있는지 그 기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벚꽃이 정말 그 아름다운 명성에 걸맞게 정말 짤막하게 볼 수 있는 걸로도 좀 잘 알려져 있죠. 이 시기를 놓치면 애써 찾아간 벚꽃 명소에서 나뭇가지만 볼 수 있는 또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런 일 없으시게 제가 오늘 개화 시기를 한번 알아왔습니다. 벚꽃, 이월드에서는요, 예상 개화 시기로는 3월 20일을 선정했습니다. 웨더와이에서는 예상 개화 시기로 3월 24일로 선정한 만큼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는데요. 3월 20일에서 3월 24일 사이에 방문하시면 예쁜 벚꽃 구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벚꽃 보기만 해도 너무 예쁜데요. 사진까지 찍고 눈에도 담아가면은 너무나도 행복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길 꼭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넓다고 들었거든요. 어디로 가야지 좀 명소에서 사진을 건질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테마파크 안에 있는 곳이다 보니 좀 장소가 광범위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경을 해야 할까 좀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제가 루트를 한번 짜와봤습니다. 먼저 벚꽃타워 길을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83타워를 향하는 길을 따라서 양 옆으로 있는 수백 그루의 벚꽃나무들은 벚꽃 터널을 형성할 정도로 정말 풍성하고 아름다운 벚꽃 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83타워를 향해 오르는 길을 따라 여유롭게 벚꽃타워를 먼저 걸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은 이월드의 대표 벚꽃 명소인 빨간 2층 버스를 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벚꽃 투어리스트들이 필수로 찾는 포토스팟으로도 유명한 곳인데요. 벚꽃과 빨간 버스가 만나 만들어내는 이 경치는요, 마치 유럽 여행에 온 것 같은 이국적인 풍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직 테마파크에서만 볼 수 있는 벚꽃 회전목마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아주 로맨틱한 장면을 추억으로 남기실 수가 있는데요. 밤이 찾아오면 83타워로 향하는 메인 벚꽃로드를 따라서 레인보우색의 조명이 흐르는 환상적인 뷰가 연출된다고 합니다. 벚꽃과 조명이 만드는 특별한 순간들을 두 눈에 가득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진만 봐도 너무너무 로맨틱한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벚꽃 명소이기도 하고 테마파크이기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조금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주차도 가능한가요? 네, 멀리까지 찾아오시는 만큼 주차 문제 굉장히 중요하실 텐데요.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많은 인파가 몰리는 축제 기간인 만큼 주차 공간이 좀 몰릴 수 있어 협소할 수가 있습니다.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대중교통 이용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또한 이 축제는 많은 분들이 몰려오시는 만큼 인근에 맛집 또한 즐비에 있다고 합니다. 연인과 함께라면 예쁜 인생사진을, 그리고 가족과 함께라면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모두 만끽하신 후에 인근 대구에 나들이 함께 하시면서 잊지 못할 봄 나들이 추억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벚꽃 축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은요, 야외로 나가서 정말 아름다운 것들 보고 싶기 마련이잖아요. 벚꽃 축제 그동안 나 명소깨기 다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대구 이월드 벚꽃 축제 꼭 방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디 갈까? 이월드 블라썸 피크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경제 이야기,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장 체크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진현 아나운서 오늘 장 어떻게 마감됐나요? 네,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관세 유예 소식과 원달러 환율이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상방 압력을 받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차트로 한번 살펴보시면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시작으로는 0.6% 올라오며 시작했고 시작보다도 조금 더 상승 탄력 받았습니다. 0.7%대의 상승 흐름 보여주며 2,576.16포인트로 종가 형성하는 모습입니다. 상승 종목이 하락한 종목보다 좀 더 많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시면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 좀 하방 압력을 크게 받은 모습인데요. 4.47% 상승으로 시작을 했으나 점차 그 힘을 좀 잃어버린 듯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에는 종가로는 1.61% 좀 빠져나가며 734.92포인트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보셔도요.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은 모습 보실 수가 있는데요. 1,033개로 하락 종목이 아무래도 하방 압력을 좀 더 많이 가해주는 모습입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이 좀 거세게 담아줬습니다. 외국인이 1,375억 원, 기관이 1,552억 원 받아서 매수세를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매수세를 보인 만큼 개인이 좀 거세게 던지는 모양새입니다. 3,689억 원 개인의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됐습니다. 코스닥 살펴보시면요. 코스닥은 반대로 개인이 좀 거세게 담았습니다. 4,410억 원을 담아내는 거센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이 매수세를 외국인과 기관이 던졌습니다. 2,133억 원, 그리고 기관이 2,171억 원 매도 물량 출회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보시면요. 삼성전자는 소폭 올라왔습니다. 0.56% 올라와주며 54,300원으로 종가를 형성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좀 빠져나갔습니다. 0.36% 하락세를 보여주며 192,400원에서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좀 하락세를 연출했는데요. 조금 더 크게 빠졌습니다. 1.14% 빠져나가며 하방 압력을 좀 가해주는 모습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보합권에 머물렀고요. 현대차와 기아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주 미국 정부가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차에 25% 관세를 한 달간 유예하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에 상승 탄력을 받은 현대차 1.49% 올라와주며 197,600원으로 거래 마무리됐고요. 기아차 역시 2.19% 조금 더 크게 올라왔습니다.
38,000원으로 종가 형성하는 모습입니다. 그 이외에도 네이버 조금 더 언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이버는 이 증권사가 네이버의 커머스 부문 성장성에 주목을 했습니다. 호의적인 투자 의견을 내놓은 것이 원인으로 보여지는데요. 다수의 증권사들이 네이버의 목표가를 30만 원 초반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네이버 오늘장에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5%가 넘는 상승세 보이며 21만 9천 원에서 거래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오늘장에서 또 KB금융주까지 2.61% 올라와주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좀 견인하는 모습으로 코스피는 결국 상승 전환에 성공하며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살펴보시면요.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파란색이 좀 도드라지는데요. 알테오젠 1위 종목부터 좀 크게 빠져나갔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 할로자임과 키트루다 피아주사 특허 분쟁 가능성 보도와 인공지능 반도체 밸류체인도 이 마벨 테크놀로지 주가 속락이 연동되며 부진한 모습을 보인 걸로 풀이가 되는데요. 6% 가까이 좀 떨어져 나가며 39만 500원에서 종가 형성하는 모습입니다. LG엘비도 오늘 중국 항서제약과 공동 개발한 이 리보세라닙과 면역 항암제 칼렘리 주맙 병용요법에 대한 신약 허가를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 투자자들은 FDA 심사 진행 상황을 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알테오전이 오늘장에서 좀 크게 빠져서일까요? 이 4%대 넘게 매물이 출회가 되며 오늘 장에서는 좀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2차 전지주 이 에코프로비엠은 0.18% 올라와 줬고요. 11만 2,9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반면 형제주인 에코프로가 파란불을 켜내는 모습입니다. 0.34% 하락세 보이며 58,700원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그동안 좀 크게 올랐었던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장에서는 큰 이슈는 없었지만 좀 크게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7% 가까이 좀 매물이 출회가 되며 32만 7천 원에서 종가 형성하는 모습이고요. 그 이외에 삼천당제약 그리고 휴젤과 클래시스 등이 조금은 좀 시장을 견인하려고 노력하는 듯 보였지만 거센 매도세를 견디지 못한 채 오늘 결국 코스닥은 파란불을 켜낸 채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장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다른 온도차 속에서 마감이 되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오늘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대비 0.7% 상승하면서 2,576선에서 마감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서 돌아온 외국인입니다. 9거래일 연속해서 매도 흐름 보였던 외국이 오늘은 매수로 전환을 했는데요. 1,300억 원 넘게 담는 모습 나타나줬고요. 코스닥에서는 장 초반에 빨간불로 시작하긴 했는데 곧바로 하락 전환하면서 오늘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전일 대비 1.61% 하락하면서 734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시가총액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도 코스피에서는 빨간불이 그래도 많이 보이는 모습 나타나줬고요.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 업종이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 또 많았는데요. 함께 알아보면서 테마에 대한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부터 알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LG이노텍인데요. LG이노텍은 오늘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라는 증권가 전망이 나오면서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LG이노텍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LG그룹 계열의 전자 부품 제조 기업인데요. 카메라 모듈부터 반도체 기판, 전장 부품까지 생산하면서 애플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의 주요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현재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오늘 대신증권은 LG이노텍에 대한 보고서를 냈고요. 1분기 회사 영업이익이 1,318억을 기록했고 시장 추정치 평균인 945억 원을 40%가량 웃돌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현재 주가가 역사적 저평가 상태로 1분기와 올해 연간 영업이익 상향으로 저평가가 심화한 상태라고도 분석했는데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도 25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LG이노텍의 실적이 기대되는 이유는 역시 애플과 연관이 있는데요. 아이폰의 판매량보다는 평균 공급 단가가 상승되면서 그 믹스 효과로 인한 영업이익률 확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한 LG이노텍이 고부가 카메라를 중심으로 공급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애플의 아이폰 16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 판매 비중이 65%로 나타났고요. 아이폰 16E의 전후면 카메라를 단독 공급하면서
고정비 부담이 경감한 것도 수익성이 확대된 이유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LG이노텍 오늘 1분기 실적 어니 서프라이즈 기대감에 주가 장 초반부터 급등하면서 강세 연출했습니다. 차트 함께 살펴보시면요. 오늘 시가 전장 대비 3.02% 오른 16만 6,900원으로 시작해서요. 힘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오르면서 오늘 종가 9.57% 오른 17만 7,500원으로 종료했습니다. 네, 이렇게 LG이노텍 봐주셨습니다. LG이노텍은 애플이 나올 때 함께 등장하는 종목인데요. 이 차량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AP 모듈 사업까지 진출을 해서요. 앞으로의 사업 확장성을 더욱더 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희가 항상 오르는 테마 많이 얘기해 드렸었는데 또 하락한 테마도 있잖아요. 왜 하락했나,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진 이유는 뭘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현 아나운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은 안타깝게도 이 거래 정지가 풀리자마자 52주 신저가를 보였던 종목 금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불성실 공시법인 및 관리 종목으로 지정돼서 급락세를 보였던 이 금양이 장중 13,230원까지 하락하며 52주째 신저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금양은 지난해 9월 4,50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 계획을 밝혔다가 올해 1월 유상증자 계획을 전격 철회하는 바람에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몽골광산의 실적 추정치를 부풀렸다는 이 의혹을 논란으로 인해 또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도 또 지정되기도 했었는데요. 이에 따른 누적 벌금이 15점을 넘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전일 주식 거래가 정지됐었고 아울러 코스피 200에서는 자동 퇴출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금양은 이와 관련해 사과문을 내고 몽골 몽라광산 인수와 운영 과정에서 시행착오, 기장 공장 완공에 필요한 투자를 위해 추진하던 유상증자 철회가 겹치면서 가볍지 않은 처분을 받게 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강도 높은 개선 조치로 이른 시간 안에 관리 종목 지정이 해제될 수도 있다라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금양은 2차 전지 테마주 열풍 당시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며 박순혁 전 금양 홍보이사가 추천하며 2차 전지 테마주로서 부각됐었습니다. 당시 배터리 투자 열풍이 불면서 19만 4천 원까지 주가가 올랐으나 현재는 고점 대비 90% 이상 하락한 13,000원대 주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이 13,000원대도 깨진 모습을 보였죠. 지난해부터 전기차 캐즘으로 2차 전지 수요가 부진하면서 금양 실적이 악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금양은 지난달 28일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 1,537억 원, 영업손실 545억 원의 지난해 잠정 실적을 발표했고요. 전년 대비 매출은 1.1% 소폭 증가하긴 했으나 영업손실이 2023년 146억 원에서 대폭 확대됐습니다. 당기 순손실 규모도 604억 원에서 1,998억 원으로 급증한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금양 오늘 내내 좀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저가로는 저희 오늘 26.73% 하락하는 모습까지 보였는데 조금의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나 싶었지만 역시나 26.11% 하락하며 13,130원으로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네, 금양이라는 종목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오늘은 좀 대폭락을 겪었습니다. 거래 정지가 된 이후에 다시 개장하자마자 주가가 뚝 떨어진 건데요. 그동안 배터리 아저씨의 홍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2차 전지를 잘 몰랐던 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셨던 만큼 이번에 이 소식 너무나도 실망하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소식이 또 나온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다른 내용들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 소희 아나운서가 실제로 좀 보유를 하고 있어서 관심 있게 본 종목이 있다고요? 네, 제가 원래 보유하고 있던 포스코 DX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포스코 계열사인데 철강 관련 종목은 아니고 AI, 빅데이터, 로봇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물류, 산업용 로봇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매수세가 몰린 이유는 바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죠. 엔비디아와 협력해 피지컬 인공지능 본격화에 나선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포스코 DX의 피지컬 인공지능, 피지컬 AI는요,
주위 환경을 인식하고 물리 시스템을 제어해 실제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실제 공장을 가상환경에 구현한 AI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생산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실의 공장을 가상환경으로 만들고 최적의 운영 방안을 찾아 실제 공장에 적용하는 기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기존에는 산업 현장에 직접 센서를 설치하면서 이 피지컬 AI를 적용했었는데 그래서 조업 상황이나 안전, 보안상의 이유로 AI 모델을 테스트하고 적용하기에 조금 제한이 있었습니다. 포스코 DX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 말부터 가상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해 왔고요. 이런 기술을 엔비디아와 협력해 개발한다는 소식에 오늘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차트 함께 보시면요. 오늘 장 초반부터 크게 뛰었습니다. 오늘 시가 22,600원으로 시작해서 16.67% 오른 25,900원까지 터치했는데요. 마지막에는 살짝 힘이 빠지면서 11.71% 오른 24,8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포스코 DX 올라주긴 했는데요. 아직 소희 아나운서가 가지고 있는 평단까지는 접근하기가 멀었다고 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저희가 리포트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건설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저도 건설은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긴 한데 주식 종목으로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유망한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리포트 신한투자증권의 건설 흔들리지 않는 투자 포인트인데요. 최근 건설업종의 주가 변동성은 확대됐지만 핵심 투자 포인트는 여전히 굳건하다는 분석입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건설업종의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 정부가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번에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과 주택 공급 촉진이 핵심이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비 대출 보증 확대, 미분양 주택 매입 지원,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이 도입이 포함됐는데 이 내용이 시장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면서 실망감이 나왔었습니다. 이후 건설업종 주가는 5% 하락했는데요. 기준금리 인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못 미쳤던 세부 내용과 지방주택 경기 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 그리고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이 주요 하락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 이후 건설업종 주가 상승을 견인했던 세 가지 핵심 투자 포인트는 변함이 없다는 분석인데요. 먼저 예상보다 빠르고 큰 2025년 실적 턴어라운드 전망이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주택시장 바닥론, 마지막으로는 대형 건설사 점유율 확대가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건설업종 투자 포인트 세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상보다 빠르고 큰 25년 실적 턴어라운드 전망 부분인데요. 연초 이후 건설업종 주가 상승을 주도했던 건 현대건설과 DL-ENC의 공격적인 영업이익 가이던스 발표였습니다. 이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25년도 1분기 실적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현대건설과 DL-ENC가 제시한 공격적인 가이던스의 달성 여부가 1분기 실적 시즌에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주택 건설사 전반에서 확인되고 있는 기착공 현장에서의 원가 개선 가능성입니다. 최근 건설업종은 기존의 믹스 변화 말고도 정상 사업장에서 인건비, 하도급비의 상승 둔화에 따른 원가 개선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최근 건설 공사비 지수를 보면 2024년 상반기가 1%, 하반기는 0.5% 증가했습니다. 이 내용은 장기간 동안 지속됐던 착공 물량 축소와 업계 구조조정 효과, 그리고 건설사들의 도급 증액 노력이 맞물리면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주택사업 수익성 개선폭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저수익 공사 준공에 따른 분기별 주택 수익성 변화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맞물려서 4월 이후 업종 주가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 볼 만한 투자 포인트는요, 주택시장 바닥론인데요. 먼저 현재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되면서 서울 주택 거래량과 가격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신고분까지 고려한다면 2월 주택거래량은 2023년 8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이런 회복세에는 봄 이사철 영향도 있겠습니다. 또 중요하게는 대출 가산금리 인하가 되었고 금융권 대출 태도가 완화된 점, 또 추가 규제 완화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7월부터 시행될 스트레스 DSR 제도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기조로 인해 주택 가격 상승세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요. 공급 축소 전망을 고려했을 때 주택 가격의 하방보다는 상방 압력이 높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정권 안정화가 된다면 지방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도 주택시장 바닥론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 건설사의 점유율 확대도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데요. 최근 일부 중견 건설사들이 법정 관리를 신청하는 등 업계 내 구조 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대형 건설사들의 신규 수주 흐름은 굉장히 양호한 편인데요.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을 상반기 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사업성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도 재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용도가 높은 대형 건설사들이 수혜를 받을 전망입니다. 실제로 대형 건설사의 분양시장 점유율은 2021년 28%에서 24년도 48%까지 상승하면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흐름은 2026년부터 본격적인 실적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다면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추이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현재 건설업종은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주요 기업들의 주가 목표치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 등급 기준으로 볼 때 업종 내 주요 종목들은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고요. 6개월 장기적으로도 투자 매력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본다면 최근 건설업종 주가 조정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본격적인 주가 반등은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인 4월부터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전략으로는 현대건설을 최선호주로 추천하고 있고요. HDC 현대산업개발과 DL-ENC를 차선호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 흔들리지 않는 투자 포인트라는 주제로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시장 변화와 실적 발표 일정들을 주의 깊게 체크하시면서 적절한 매수 기회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네, 오늘은 건설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바닥권에 있다라는 말이 나왔었는데요. 2025년부터는 업황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의견과 리포트들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정부의 지원 정책이 어떤 것들이 나올지에 대해서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 짧게 요약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연 아나운서, 오늘 장 어떻게 요약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한마디로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외국인이라고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간만에 어제 또 반대로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사들여줬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코스피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자, 내일 장에서도 외국인들이 그대로 있어주길 바라면서 돌아와줘요 고마워요 외국인이라고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 제가 어제 또 돌아와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돌아왔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소희 아나운서 어떻게 정리해볼까요? 네, 저는 코스닥, 코스피처럼만 힘을 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는데 코스닥이 조금 매도량이 많은 것 같아서 코스피처럼만 힘을 내라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까지도 오늘 상승했으면 정말로 좋을 텐데 내일을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요, 이제 내일장이 되면은요,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마지막 거래일까지 힘을 내보자, 이렇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방송으로 더 풍성한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